여러분은 아마 지금까지 사람을 처음 만나면요, 뭐 이렇게 해서 목을 굽혀서 인사하는 방법을 아마 사용했을 거예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이제 종종 악수로 인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목을 이렇게 굽혀서 안녕하세요 하는 뭐 이런 인사하는 방법에도요. 15도 인사, 상황에 따라서 뭐 15도 인사, 30도 인사, 45도 인사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것처럼요. 악수에도요. 악수 인사에도 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4강 직장 매너와 에티켓에서는 잠깐 다뤘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옛날에는 뭐 이렇게 간단한 목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스쳐가는 데서는 뭐 가벼운 목례 15도 인사,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할 때는 30도 인사, 그리고 정말 윗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 고객들을 배웅하거나 이랬을 때는 45도 인사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쳤는데 이제는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라고 했냐면 그 인사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게 이제 요즘에 인사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인사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이제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를 반갑게 해라라고 제가 이제 4강에서 사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악수 인사 같은 경우는요, 보통 악수를 할 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인사는 그런 인사가 아니고 보통 어떻게 해요? 비즈니스 관계의 시작에서 이제 악수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악수의 인사는요, 사실 이기는 게임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고 싶어요. 자, 악수 같은 경우는요,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요, 나 무기 없어. 나 무기 없는 거 네가 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에 이렇게 여기에 있는 부분을 사실 확인하게 보여주는 걸로 이렇게 악수를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악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위에서부터 이렇게 만지면서 이제 없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악수를 시작을 한 게 중세 때부터 이제 악수를 한 거였죠. 왜 그 와인에서도요. 커트러리를 사용하잖아요. 아니 와인이 아니고 저희가 식사할 때 커트러리 사용하잖아요. 커트러리 자체가 뭐예요? 칼과 포크는 밥 먹으면서 사람에게 이게 무기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와인을 마실 때도 와인을 첨잔의 문화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목을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찌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눈으로 내가 눈으로 보고 있어 라고 하려고 하면 와인잔이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요 정도까지밖에 안 간다라고 제가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여기서 안 했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와인을 마실 때도 중세 시대 때 커트러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기였었어요. 근데 이제 악수는 뭐냐? 아무것도 없어라고 해서 보여주는 그 도구였던 거죠. 그래서 악수가요, 대중화가 된 거는 사실 얼마 안 돼요. 한 100년 정도쯤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게 남자의 인사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이 악수가요, 이제 남녀가 모두 다 그 비즈니스에서 필수적인 게 된 거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요, 아직까지 여자들은 이 악수를 한다라는 것 자체를 조금, 이렇게 쑥스러워하는 그런 인사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례의 인사가요, 사실 공손함을 얘기를 한다면, 뭐 이렇게 진짜 공손하게 이 얘기를 한다라면, 악수의 인사는요,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전문적이고요, 그다음에 신뢰성을 느끼게 하는 비즈니스의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올바른 악수 매너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사실 이제 뭐 해프닝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회장이 왔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요. 자기의 왼손을요, 여기 바지 주머니에다 넣고 이렇게 악수를 한 그 모습이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야, 어떻게, 한 나라의 그 원수를,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나면서,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레이디잖아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악수를 딱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악수를 딱 건넸는데 왼손에다가 바지 주머니에다 딱 넣고서 이 오른손으로 이제 악수를 하는 그 장면들을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SNS를 통해서 막, 응? 야, 국가 원수한테 저러면 되냐, 막 결례 아니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엄청 난리였었거든요. 우리를 뭘로 보는 거냐, 막 이러면서 난리 났었어요. 근데 아니다. 이렇게 좀 친근감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이제 거와 아니다. 뭐 이거 예의 없는 거다라는 막 설왕설래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니다라는 거에 이제 좀 더 무게가 실렸던 게 그 과거에 그 빌 게이츠 회장이 프랑스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는 그 장면에서도 뭐 이렇게 같이 왼손에다가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고 왼쪽 바지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는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절대 이제 이런 거에서 과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으로 굳어지면서 이제 이게 뭐 해프닝으로 끝났던 거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한 해프닝을 있게끔 한 그 빌 게이츠 회장이 좋은 매너는 사실 아니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뭐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뭐 이해할 수 있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악수 하나에도요 사실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악수를 하게 되면 어때요? 사실 손바닥이 이렇게 맞닿잖아요. 여기 제가 어떻게 손바닥이 이렇게 맞닿잖아요. 그래서 손을 통해서요 사실 신체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체 접촉이라는 것 자체가요 상대방한테 만약에 불쾌감을 준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악수는요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악수를 통해서요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으려면 그 손의 이렇게 각도와 그 다음에 힘 조절도 해야 되고요. 상대방의 손바닥과 나의 손바닥이 완전히 맞닿고 이게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예를 들면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누르듯이 상대방을 누르듯이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기울여진다던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직각으로 딱 이렇게 딱 서가지고 수직으를 이렇게 딱 유지한 상태에서 힘이 적절하게 막 세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살살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손끝만 이렇게 잡는 것도 아니고 딱 맞닿게 자신감 있게 하는 이 악수는 정말 2, 3초간의 그 순간적이긴 하지만 자기의 자신감이나 뭐 예를 들면 뭐 우월감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다 느끼게 하기 때문에 왜요? 신체가 접촉이 되니까요. 그래서 너무 힘이 없으면 어때요? 자신감이 없게 돼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세게 흔들면 너무 강해 보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느껴지고요. 또 어때요? 그 여자들이 남자 이렇게 뭔가 조사를 했었을 때 악수했었을 때 굉장히 불쾌했던 적이 뭐예요? 남자들 땀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 땀 많은 사람들이 손을 딱 잡았는데 손에 땀이 흥건하게 딱 젖었을 때 그 느낌. 그건 사실 여자만 싫은 건 아니고요. 남자도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러다든지 아니면 어때요? 또 손 자체가 너무 거칠거나 전 사실 손이 굉장히 좀 보통 때 차가운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갑자기 악수를 해야 될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준비도 하지만 이렇게 손도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좀 준비도 하지만 악수를 하면서 제가 손이 참 차가워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손이 좀 차갑죠 라고 하면서 이제 저도 사실 되게 멋쩍어서 그렇게 얘기는 하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정말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 더 준비하고 더 잘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악수하면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악수를 하면서 저도 사실 이제 너무 반가우면 그런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상대방의 악수를 하면서 한 손으로 더 잡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제 사실 정치인의 악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가 사실 저는 이제 정치를 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어때요? 반가움이 너무 정말 반가울 때는 저도 모르게 두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가움을 강하게 표시하는 건데 이게 친한 사람한테 해야지 내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그게 뭐래요? 얘 뭐 꼼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이제 정치인의 악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해받지 않으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생각을 잘하고 있어야 된대요. 그 미국의 무역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악수를 통해서
그 2, 3초간의 친밀감, 2, 3초간의 그 신체 접촉을 통해서요, 더욱 2배 이상의 더욱더 그 친밀감하고요, 우호감, 그리고 그 사람을 기억하는, 기억할 수 있는 그 기억력을요, 준다고 그런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게 사실은 악수이기 때문에요, 악수는 정말 불쾌하게 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한 최악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악수로 인해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손도 굉장히 청결하게 하고, 손과 저처럼 손이 차가우면 손도 비벼서 손에 온기도 좀 있게 하고, 좋은 향의 핸드크림을 바르고 준비한다면 그 잠깐의 그 이렇게 싹 스쳐가는 그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좋은 호감을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여자들이 되게 악수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자들 악수하려고 하면 손끝만 잡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가볍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요, 안 하는 이만 못한 정말 성의 없는 악수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요. 악수를 먼저 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지위가 되게 높은 사람이거나 또 연장자이거나 아니면 여자. 그래서 아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자이기도 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위 높거나 연장자이거나 아니면 여자이거나 그다음에 기혼자가 먼저 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요, 악수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남자거나 지위가 낮거나 그다음에 연소자이거나 미혼자가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제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자가 악수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당당하게 딱 악수를 한다라는 거가 훨씬 더 멋져 보인다는 거겠죠. 근데 요즘 악수하면 안 돼요. 그 코로나19로 악수가요, 어떻게 돼요? 팔꿈치 인사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팔꿈치로 이렇게 해서 딱 하는 인사로 바뀌었죠. 근데 그것도 별로예요. 좀 이렇게 뭐 좀 가벼워 보여요. 그래서 뭐 잠깐 이렇게 바뀌기는 했지만 악수는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 비즈니스 관계에서요, 그 악수법, 그 악수 인사거든요. 그래서 신체 접촉을 통해서 친밀감을 올리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기는 게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올바른 악수법에 대한 거는 잘 익혀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또 자신감 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하나요? 내가 어디 갔는데 이렇게 자신감 있을 때 있잖아요. 어떤 자세를 취하나요? 나 그거 정말 자신 있어. 그러면서 대부분 아마 그 여러분의 턱이 살짝 들어 올려질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들어 올려지진 않더라도 아마 스스로 살짝 고개가 들어 올려질 거예요. 반대로요, 자신감이 없으면 고개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턱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살짝 턱이 내려가겠죠. 그죠? 그거는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비언어의 구분에서요, 외모 언어가 있을 정도로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외모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보여요. 무시할 수 없고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요, 이러한 그 외적으로 보여지는 외모 언어보다 사실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이 자신감 있고 당당한 자세가 사실 최고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옛날에는 모델이 어땠어야 돼요? 말랐어야 됐죠. 저희 워너비 4.3 몸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4.3 몸매 뭐 이런 거는 사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몸매는 아니죠. 4.4 남자들 친구들이 4.4 몸매가 뭐야 그러지만 그 옷에 4.4 사이즈, 5.5 사이즈, 6.6 사이즈 있는데요. 뭐 모델은 4.4 사이즈를 입고요. 보통의 사람들은 5.5 사이즈, 6.6 사이즈를 입어요. 그런데 뭐 이런 게 다가 아니라 이제 플러스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남자들은 티셔츠 입을 때 뭐 100 사이즈, 뭐 95 사이즈, 100 사이즈, 105 사이즈 입는 것처럼 막 120 사이즈 엄청 더 큰, 여자로 얘기하자면 뭐 88 사이즈 뭐 이런 모델들을 우리가 부르는 그거를 플러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플러스 모델이 생겨서 당당하게. 왜? 사람들은 다 4, 4, 5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4, 4 사이즈, 5 사이즈가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플러스 모델들, 그 다음에 또 내가 다운 증후군 모델 중에 되게 유명한 호주 모델, 제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다운 증후군 모델 중에 그 호주의 여자 모델이 있어요. 되게 귀엽게 생긴, 사실 다운 증후군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 다운 증후군 모델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뭐냐, 그 모델이 나왔을 때 뭐냐, 야, 자신감 있는 모습이 훨씬 더 외모가 더 예쁜 것보다 훨씬 더 멋지다. 그리고 더 주목을 받고 더 당당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자신감 있는 당당한 자세가 최고의 매력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턱을 딱 이렇게 올리고 목을 이렇게 세우고 살짝 고개를 세워지고 그 다음에 자세가 바르게 되면서 어깨도 펴지고 자신감 있는 여러분들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 내가 최고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런데 저 턱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없어 보여요. 오만해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자세로 턱을 살짝 들어 올린다라는 건 남이 볼 때 쟤 자신감 있어 보이네 라고 보여진다는 거겠죠. 네. 또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는 표현을 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나요? 네, 맞아요. 이렇게 팔짱 끼는 자세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찍을 때요, 이게 뭐 모델들 딱 이렇게, 모델 말고, 전문 모델 말고요. 우리 이렇게 일반인들이 이렇게 프로필 사진 뭐 찍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찍잖아요. 그럴 때 자신감 있는 약간 표를 이렇게 들어 올리고 이렇게 딱 해서 찍잖아요. 이렇게 팔짱 끼고 많이 찍는데요. 사실 팔짱 끼는 거가요, 자신감 있는 자세라고도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심리학적으로는요, 팔짱 끼는 자세는요, 자기 방어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팔짱 끼는 몸짓의 언어는 자기는 편하지만 어색한 내 팔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팔짱을 끼지만 상대방에게는요, 불편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떻게 해요? 강의 들을 때 팔짱 끼고 이렇게 들으면 어땠대요? 내용을 덜 기억한대요. 여러분 혹시 팔짱을 끼고 있으면 팔짱을 풀고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팔짱을 이렇게 낀다라고 하면 고쳐야 되겠죠. 제가 강의할 때요, 제 앞에서 팔짱 끼고 약간 고개를 이렇게 자기 자세가 약간 뒤로 빠지는 친구들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으냐면요, 너 한번 해봐. 내가 한번 볼게. 막 이런 느낌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근데 사실 이해는 가긴 가는데요. 사실 굉장히 불쾌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팔짱 끼는 것 자체가 나는 편해서 끼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잘 습관적이지 않게끔 잘 고쳐야 되고 자기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팔짱 정말 잘 끼고 있고요. 잘 안 고쳐져요. 네,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팔짱 끼는 자세 말고 어떤 자세가 좀 더 좋으냐, 다른 사람에게 편안하게 느껴지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KFC 할아버지 동상 혹시 본 적 있어요? 네. 그 머리 하얀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래서 KFC 가면 맨날 그 앞에 보이는 그 동상, 그 커널 샌더스라는 그 할아버지 동상인데요. 그 할아버지가 어때요? 안경을 끼고 미소로 눈가에 주름을 부면서 미소로 이렇게 팔을 약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손바닥을 여기를 약간 붙이고요. 손바닥을 약간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서 있어요. 약간 내리면서. 이 자세가요, 바로 호감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자세래요. 그래서 자, 따라해보죠. 자,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들 고개도 살짝 이렇게 하면서 정말 어색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자신감을 나타내는 자세로 또 뭐를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다리를 꼬는 자세를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은 앉아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는 없는데요. 다리를 꼬는 자세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또한 팔짱을 끼는 것처럼 오류라고 하네요. 다리를 꼬는 거는요, 의사들이 진짜 정형외과 의사들이나 신경외과 의사들이요, 정말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허리와
골반의 안 좋은 자세이고요. 또 저를 비롯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저도 그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진짜로 제가 이렇게 이런 그 다리 꼬는 방어적 자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다른 이런 그 자신감 있는 이 다리 꼬는 자세는요, 사실 다른 자신감 있는 몸짓 있잖아요. 예를 들면 허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 몸짓 이렇게 허리를 세우고 고개를 살짝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얼굴과 함께 이렇게 다리를 꼬는 자세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다리를 꼬면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자세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뭐 당당하고 약간 섹시해 보일 수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요. 어디서 주의를 해야 되냐면 비즈니스 관계, 특히 이제 협상할 때 있잖아요. 협상할 때 있어서요. 상대방이 만약에 다리를 꼬는 자세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거래 성사가 굉장히 어려운 자세. 그래서 그 사람이 다리를 풀고 아 그래요? 라고 해서 몸이 앞으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외적 몸짓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요 이런 자세를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생긴 나쁜 습관들 있잖아요. 제가 뭐 팔짱을 낀다든지 다리를 꼰다든지 뭐 이런 나쁜 습관을 이제 알았다면요, 당연히 고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몸짓은요, 사회생활에서 사실 이제 전문적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요, 굉장히 부단한 노력으로, 꾸준한 노력으로 고쳐져야 됩니다.